활동량 1위, 스프린트 1위, 플레이어로드 1위, 35세 팀 내 최고참 김호남의 기록입니다. 시작부터 자랑질이냐고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잘하는 선수를 보더라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와, 쟤 실력 좋다. 아니면 쟤는 잘 운빨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를 반복할 수 있으면 실력이고 반복할 수 없으면 이거 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데이터는 운일까요? 제가 프로에 입단한 게 2011년이고 체력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한 중위권 정도? 그리고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2013년부터 경기를 뛰게 됐는데 그 뒤로 11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 이 기록을 유지를 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능력을 11년 동안 유지하는 거, 이거를 과연 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다 컨디션 좋아서 체력 1위 할 수 있죠. 하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면 반복할 수가 없어요. 반복할 수 없는 걸 사람들은 그걸 실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진짜 어쩌다 운 좋아서 체력 1위 하는 거 말고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산소 대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무산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축구에서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훈련이 있다라고 해도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인데, 날씨 안 좋아도 실내에서 러닝머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뒤에서 제가 직접 실행하는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면 되고, 일단 첫 번째, 반복을 위해서 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축구장에서 체력이 좋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소 대사와 무산소 대사,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체력이 좋다예요. 축구에서. 그럼 정확히 무산소 대사는 무엇이냐? 자, 간단합니다. 근육이 에너지를 쓸 때 산소 없이 쓰는 현상을 무산소 대사라고 한다. 뭔 소리야? 쉽게 얘기해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가볍게 뛸 때는 어때요? 맞아요. 필요한 산소가 잘 들어옵니다. 근데 축구할 때 뭐가 있죠? 갑자기 막 스프린트 빡 100으로 뛰고, 이때 바로 무산소 대사로 전환이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100으로 뛸 때 어때요? 호흡 흑 하고 뛰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오잖아. 그죠? 우리 몸싸움 할 때 똑같잖아. 호흡하고 막 호흡하잖아요. 그때는 막 힘줄 때. 그때 무산소 대사로 전환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급하게 빡 쓸 때, 이거 산소 언제 기다려?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그죠? 그래서 포도당을 ATP로 빨리 바꿔버려서 에너지를 만든다. 우리 ATP는 그 전에 배웠으니까 이거 알 거예요. 그럼 아까 김호남이 이 데이터 중에서 스프린트 1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유산소예요? 무산소예요? 무산소에 가깝다. 제가 왜 무산소라고 하지 않고 무산소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해하실까봐. 무산소라고 해서 완전히 무산소 대사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육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산소 없이 발생시키는 비중이 크다는 걸 말하는 거지, 유산소 기능도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 들어보니까 필요한 에너지를 빨리 쓸 수 있으면 맨날 유산소 대사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대신 이 무산소는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반면에 유산소는 어때요? 효율이 좋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유산소는 포도당 1개 ATP 32개에서 38개고 무산소는 ATP 2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얘는 힘이 좋거든. 연비가 개똥이야. 여러분 차로 따지면 유산소는 프리우스고요, 무산소는 람보르기니예요. 뭐가 더 좋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필요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무산소는 빠르게 쓸 수 있는 대신에 효율이 떨어져. 효율이 떨어지면 어때요? 지속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 참고 달릴 수 있는 이 거리가 짧잖아. 길어야 100m, 150m.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포도당을 산소 없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젖산이 쌓여요. 젖산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줄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다리 뭉치고 허리 뒤로 쳐져지고, 이거 밖에서 보는 사람은 모르지. 당사자만 알아. 이 젖산 쌓이는 느낌. 그럼 이 젖산이 무조건 나쁜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젖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들어보세요. 근육 피로를 유발하니까 피로 물질로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젖산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70%는 산화돼서 다시 에너지로 쓰입니다. 나머지 30%는 간으로 가서 포도당이 되거나 아미노산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이 다시 혈액으로 가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조금 복잡해지려고 하죠. 그죠?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힘든 운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체내 포도당을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어려워.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렵다. 자, 정리. 무산소는 뭐다? 산소 없이 에너지를 낼 때, 즉 폭발적인 동작을 할 때 무산소 대사로 넘어간다. 이때 특징이 뭐가 있다 그랬죠? 맞아요. 에너지 효율이 적다. 그리고 부산물인 젖산이 쌓인다.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붙이면은 무산소 대사일 때는 포도당만 쓴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글리코겐 60% 이상이 소모되는 겁니다. 왜? 축구는 무산소 동작이 겁내 많으니까. 사실 이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경기 전에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왜 중요한지. 이러한 원리 때문에. 유산소든 무산소든 주 에너지원의 재료는 포도당이니까. 이거를 선수가 직접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내가 이걸 지속하지. 백날 엄마랑 아빠가 옆에서 탄수화물 백날 해봐 안 돼. 선수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를. 이 원리를 알고 내 경기력이랑 직결되는구나, 음식이. 이걸 알아야 이걸 지킨다니까. 만약에 학부모 보고 계신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몸에 필요한 산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할 때 무산소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난 뭘 해야 돼요? 맞아. 대비를 해야 돼요. 무슨 대비를? 힘이 발휘할 수 있는 대비를. 우리가 하는 축구에서 저강도, 중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몇 프로예요? 저강도 30에서 40, 중강도 35에서 50, 고강도 10에서 15%. 근데 저강도, 중강도 러프하게 잡으면 몇 프로예요? 85%야 이게. 그리고 나머지 고강도가 15%야. 물론 이것도 연구 방식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요. 그리고 포지션별로 약간 다를 수 있어. 이거 대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산소 대사를 올리면 몇 프로가 해결돼요? 85%가 해결되잖아. 왜? 유산소 대사가 좋으면 이 중강도 구간에서 젖산이 안 쌓이잖아요. 그죠? 내가 유산소 대사가 낮으면 이 중강도 할 때도 이미 젖산이 쌓여 있다고. 맞아요. 맞다는 거야. 내가 젖산이 쌓인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하면 속도가 나오냐고. 내가 아무리 빨라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존투 훈련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85% 해결되잖아. 그리고 이 15%는 버려? 아니지. 내가 축구 잘하고 못하고 뭐에서 결정나? 대부분 이 15%에서 결정나잖아. 경합하고 1대1하고 스프린트하고 슈팅하고 거기에서 결정나잖아. 거기에서. 85% 이거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근데 왜 중요해요? 이 15% 이 고강도 훈련, 이거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근데 이 85%를 올리면 이 15%를 도와줘요. 이 85% 왜 채워요? 이 15%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 체력 시간에 배웠던 그 존투러닝, 제 데이터로 이 활동량 채우는 게 존투러닝.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축구가.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축구는 네트가 없잖아. 상대방이랑 계속 싸워야 돼, 실시간으로. 뭘로 싸워? 몸싸움으로 싸우잖아, 몸싸움으로. 근데 무산소는 뭐냐고. 이거잖아. 근력 키워야 되고. 그 근력을 발휘할 때 무산소잖아요. 속도 뭘로 싸워요? 스피드 이거 뭐예요? 무산소잖아. 이거 15%. 그럼 이제 이 무산소 15% 구간을 채워볼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채우냐면 무산소 대사가 일어나면 뭐가 쌓인다고 했어요? 맞아요. 젖산이 쌓인다고 했어요. 그럼 이 몸에 쌓인 젖산을 빨리 떨어뜨리면 되겠네. 그죠? 왜? 내가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할 때 다리에 젖산이 쌓여있으면 불리하니까. 다리에 젖산이 쌓인 상태에서 1대1을 하면 불리하니까. 저도 2024년, 25년에 슈팅스타라는 프로그램 할 때 젖산 쌓인 상태에서 1대1 하다가 혼자 넘어진 적이 있거든요. 자료화면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가 이건 다 경험적으로 안다고. 엘리트 선수라면, 축구를 하는 분이라면 이 15% 구간에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젖산을 빨리 떨어뜨리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번째 요인이 유산소 대사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도움되는 게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 전해질 섭취. 또 뻔한 소리 하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똑같아. 왜 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억지로 하니까. 근데 의지력은 어때요? 인간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뭐 하면 돼요? 의미를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설득이 돼야 의미를 갖는다고. 그죠? 지금부터 제가 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설득이 될 거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뛰려면 근육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산소는 뭘 타고 와요? 혈액을 타고 와요. 근데 혈액의 55%는 뭐예요? 수분이. 그런데 혈액에 수분이 없어서 혈액이 농축이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필요한 산소보다 산소가 안 들어오면 뭐가 쌓인다고 그랬어요? 뭐가 된다 그랬죠? 맞아, 무산소가 된다 그랬어요. 무산소 대사 전환되면 뭐 쌓여요? 젖산이 쌓여요. 젖산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15%의 퍼포먼스가 떨어지잖아요. 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목마르니까? 아니, 내 축구랑 직결되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근육세포의 70%는 뭐냐? 수분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근육세포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해져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잖아. 혈액도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고, 물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말하는 거야, 혈액한테. 야, 나 좀 도와줘. 그럼 혈액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나도 지금 죽게 생겼어. 수분이 없어서. 이게 되는 거야. 수분 또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전해질 균형도 맞춰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드는데 도움도 줘. 한마디로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 15% 구간, 퍼포먼스를 내는 구간이 방해가 되더라. 젖살이 잘 쌓이고 잘 빠지지도 않으니까. 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목마르니까 아니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내가 잘하고 싶은 축구랑 직결된다고.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그럼 다른 운동은요, 농구는요, 스케이트는요, 사이클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 다 기계가 하나, 아니 사람이 사람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물론 쓰는 대사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죠? 스포츠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물을 먹는데 의미가 생겼을 거예요. 내가 진정한 의미가 생기잖아요. 특정한 무언가에 의지력이 많이 안 들어가요. 왜? 내가 왜 하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젖산이 쌓였을 때 젖산을 빨리 떨어뜨리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 젖산이 쌓이는 현상 안에서 플레이할 때 이 15%야. 이 능력을 높여야 돼. 맞나요? 맞아요. 젖산에 쌓였을 때 그 능력, 이 구간에 우리 몸을 적응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하이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하이 인터벌 트레이닝의 방법은 정말 많지만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 방법보다 중요한 게 이 훈련을 언제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을 때 해야 되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프로에 있을 때 기준입니다. 제가 만약에 리그 경기를 뛰었다? 그럼 이 훈련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 경기에 활동량 1위에 스프린트 1위에 플레이어로드 1위 하는데 따로 내가 시간을 낼 필요가 없어. 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 인터벌을 하는 거잖아. 이 지표가 잘 나왔으면 이거를 유지만 하면 돼, 유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경기를 못 들어갔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음날 대부분 연습 경기를 잡아주거든. 연습 경기 뛰어도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축구 문화상 지금도 있어요. 성적에 따라서 뒤에 스케줄이 자주 바뀌어요. 꽤 자주 바뀌어요. 경기 이겨 감독님이 기분이 좋으니까 다음날 훈련이 있었는데 그냥 휴식. 어때요? 좋지. 근데 경기 못 뛴 선수들은 훈련량이 없어져요. 근데 교체 선수들은 경기 들어갈 줄 알고 탄수화물을 때려 넣었어. 근데 소모가 안 됐네. 심지어 다음날 연습 경기 안 했네. 여기서 이제 정신 못 차리면 몸 가는 거예요. 경기 전날 컨디셔닝 하느라 훈련 강도 낮아. 경기 날은 경기 못 뛰어서 훈련 강도 낮아. 그래서 경기 다음날 연습 경기 뛰어야 되는데 경기도 없어. 그리고 스케줄상 연습 경기 다음날은 원래 휴식이야. 그럼 나 며칠 쉬었어요? 일주일 중에 거의 한 4일 쉰 거야. 훈련량은 없어. 먹는 건 많아. 어떻게 돼요? 휴가 갔다 와서 훈련할 때 너무 힘들어. 특히 리조브 선수들 1.5군들 다리 뭉치고 허리 둘째가지고 젖살 엄청 쌓이고. 근데 그 모습을 본 감독님 어때요? 호남이 제 몸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경기 이겼잖아. 주전 선수에 대한 평가는 올라가 있잖아. 나는 떨어지고. 여기서 벌어진다, 격차가.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그나마 유지인데 무슨 모습을 보여줬어? 이게 이렇게 벌어져. 언제 정신 차려야 돼요? 다들 웃고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2016년에 제주에 있을 때 주로 교체로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제 경험상 리조브 선수들이 몸 관리하기 제일 힘들어요.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신 조금만 못 차리면 바로 컨디션 훅 떨어집니다. 2군 선수는 차라리 안 따라하니까 몸 관리하기 편해. 1군 선수는 경기 뛰니까 오히려 편해. 근데 1.5군은 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서 훅 가잖아. 바로 2군이야. 특히 어떨 때 팀 성적이 좋아서 휴가 많이 받을 때, 연습 경기 없을 때 뭐 했어요? 하이 인터벌 뛰었어요. 몰라, 이 영상을 지금 근호 형이나 반석이 형이 볼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맨날 하이 인터벌 할 때 옆에서 맨날 마주쳤거든. 너 좀 쉬어라. 쉬는 날엔. 안 돼, 쉬면은 멀어지잖아. 제가 그때 개인 성적이 어땠어요? 32경기 8골 3도. 그 중에 20경기가 교체 출전이에요. 교체 출전. 근데 팀 내 득점 2위 했어요. 국내 선수 1위 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후보 선수가 득점 2위를 했다고. 지금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저 뭐 했냐면 하이 인터벌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 아니.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거, 체력, 음식, 순발력, 이 무산소 대사까지.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실천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습관. 모든 습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떠다가 한번 잘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반복할 수 있어, 그거? 대부분 없어. 왜? 운이었거든. 근데 우리는 반복할 수 있죠. 왜? 나는 물 마시는 것부터 그냥 먹는 게 아니거든. 이 앞단의 모든 걸 알고 내가 설계된 거야. 내가 골 넣는 건 반복할 순 없어도 내 체력, 내 스프린트, 내 플레이어 로드는 반복할 수 있어. 왜? 이건 내 실력이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는 실력이라는 영역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운이 많이 적용돼요. 100% 실력? 실제로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2011년에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그게 100% 제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운이 정말 많이 섞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89년생인데 제가 잘나서 평화로운 89년에 태어났을까요? 아니 1950년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죠? 제가 광주FC 창단 멤버인데 2011년에 광주가 창단을 한 게 제가 잘나서 창단한 거냐고? 전혀 아니잖아. 내가 잘나서 한가롭게 축구나 할 수 있는 한국에서 태어났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다 운이에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반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 결과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 건 어쩔 수가 없어. 나한테 어떤 운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운이 왔을 때 앞에 곱해질 수 있는 숫자 최소한 1이라도 만드는 게, 그게 내 노력의 본질이에요. 성과는 뭐 실력 곱하기 운이라고 하니까, 운이 어떻게 올지 몰라. 근데 내가 0이면 운이 아무리 큰 게 어디 0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마인드로 가지고 그걸 하실 수 있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영상 제작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